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상생활에 정말 꼭 필요한 게 편의점이죠. 저도 일주일에 몇 번은 편의점을 가는 것 같은데 편의점 창업을 하시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다른 가맹점과는 달리 편의점은 원칙적으로 매장 선정을 본사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편의점 매출에 직결되는 것이 바로 담배권인데, 담배권은 이제 나라에서 주는 거다 보니까 거리 제한이 있게 되고 또 추첨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개설 여부를 일반인이 정보도 없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편의점들은 너무 근접 출점이 많기 때문에 영업지역이라는 게 겹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런 정보는 본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점주님 여기 들어오고 싶으셔도 이미 A라는 매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셔야지만 매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매장에 대해서는 그 위치를 결정할 권한이 본사한테만 있다는 게 이 편의점의 특성입니다. 이처럼 이 매장이 위치하는 곳의 주변에 대한 정보를 상권 분석이라고 하죠. 이런 상권 분석을 본사가 해주는데 이 상권 분석 보고서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가끔 정말 한 20살 청년이 창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군대를 막 다녀와서 점포개발 담당자 말만 믿고 창업을 했다가 사회 초년생인데 개인회생 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예컨대 여기 보수적으로 잡아도 일매출이 200~300만 원이 나옵니다. 저희 본사에서 정말 다 분석한 데이터가 있어요. 점주님을 생각해서 좋은 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현혹을 하는 거죠. 하지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포스 자료라든가 매출 데이터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걸 만약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영업비밀이라서 못 보여줘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하지 마세요. 그거는 보여줄 수 있어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계약이 진행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에이 설마 변호사님, 대기업 직원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뭐 때문에요? 합니다. 점포개발 담당자는 큰 인센티브를 받아요. 매장 하나가 개설이 되면.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면, 매출이 안 나오면 본사에서는 그 점포개발 담당자를 다른 지역으로 보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럼 새로운 점포 담당자는 제가 말한 것도 아닌데 점주님 저한테 항의하지 마세요. 점주님은 정말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이런 상권 분석 보고서를 본사 측에만 맡겨놓는다? 이거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본사에서 준 상권 분석 보고서를 갖고 한번 B 본사한테 한번 가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라고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경쟁사니까 좀 더 비판적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상권 분석 보고서에 경쟁 점포 입점 현황이라는欄이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고의적으로 누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입점 예정인 걸 알면서도 경쟁 점포가 인근에 입점한다는 걸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대체제 관계에 있을 수 있는 대형 마트, 심지어 담배권까지 갖고 있는 대형 마트가 인근에 있거나 또 입점할 예정인데도 경쟁 점포라고 인식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써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주님이 직접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발로 뛰면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내 배후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에 원룸이나 1, 2인 가구가 많이 살고 있다 라고 하면 편의점 상권으로 적합할 수 있지만, 가족 단위로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대형 빌라들이 많다 라고 하면 분명 인근에 마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족 단위들은 장을 보러 가죠. 장을 보러 간 김에 다양한 제품들을 삽니다. 그럼 굳이 편의점을 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근에 대형 마트가 있는지, 내 배후 상권이 1, 2인 가구에 적합한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스스로 검색을 해보시고 확인도 해보셔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라는 게 있는데요. 절대로 예상 매출액 산정서에 나와 있는 것이 점주님 매장의 매출을 예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어가 예상 매출액 산정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편의점 본사는 직전 연도 가맹점 100개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예상 매출액 산정서라는 것을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계약 당일에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면밀하게 내용을 검토하지 못하고 이 숫자로 표현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도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최저 금액으로 되어 있는 면적당 매출을 보시고 이 정도는 최저 보장이 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입점할 곳의 인근 가맹점들에 대한 평균 매출이에요. 하지만 이 인근 가맹점들의 매출이 나에게도 똑같이 나올 것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같은 상권에 추가 입점이 되는 거라면은 결국에는 매출을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적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최저 매출을 보장하는 본사는 없다. 그리고 예상 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는 내 매장의 매출을 예상하거나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가맹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편의점은 대부분 5년입니다. 제가 5년의 노예라는 표현은 상담하면서 점주님들이 정말 많이 하셨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가맹계약이 타입도 굉장히 다양해요.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E타입까지 있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도저히 이 5년을 채울 수가 없어서 중간에 폐점을 한다. 그러면 위약금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본사가 시설을 대여해서 3천만 원 정도만 들여서 가맹점을 개점을 했고 이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가 한 16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주말도 없이 계속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 것도 너무 억울한데 중간에 해지를 하려고 하니 위약금을 9천만 원 달래요, 변호사님.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세요. 편의점 본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해온 계약서를 보면 페이지가 굉장히 많고 이런 본사들은 대부분 전자문서에 서명만 하도록 합니다. 잘 안 보여요, 일단. 계약서의 글씨가 굉장히 작고 페이지도 너무 많고 사인해야 될 곳은 또 너무 많으니까 사인하세요, 여기 사인하세요, 여기 사인하세요 라는 곳에 계속 사인만 하고 왔다. 내용을 보지도 못했고 잘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위약금? 해지할 때 어떻게 위약금? 전혀 몰랐습니다. 이해도 못해요.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이걸 꼭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담당자님,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면은 제가 여기 개점을 하면 일매출이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지만 그래도 사업이다 보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한 1년 정도 운영하다가 폐점을 하면 위약금을 어떻게 내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꼭 질문을 해보시고 구체적으로 미팅 과정을 녹음하셔야 합니다. 가끔 상대방한테 동의도 얻지 않고 녹음을 하면 위법한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드라마가 잘못된 것 같아요.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합법이고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도해지 위약금, 시설 위약금, 시설 철거비, 추가 장려금 반환, 재고 상품에 대한 폐기,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청구받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예상 매출액 산정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최저 매출이 있는데 그거보다 1년 이상 평균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중도해지 위약금은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위약금, 아까 말씀드린 추가 장려금 반환 이런 부분들의 액수도 점주님이 처음 오픈 비용으로 투자하셨던 금액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위약금을 감액해야 돼요. 점주님이 진행하시는 경우 채무 부존재 소송이 되겠죠. 일단 신도시가 아니라면 지금도 편의점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계약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